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과 안녕하세요 라는 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음 공부를 했는데요. 중국어에서 발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녹음 많이 들어보시고 발음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요. 회화에 들어가서도 발음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래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은요. 안녕하세요 라는 부분인데요. 인사하기예요.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우리말로 인사만 제대로 해도 굉장히 그 느낌이 좋아지죠. 우리도 중국어로 인사를 반갑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울 인사는 만났을 때의 인사, 헤어질 때의 인사, 그리고 간단하게 안부 묻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准备好了吗? 자, 그러면 본격적인 회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초 회화 다지기인데요. 첫 번째 있는 회화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니, 하오. 자, 우리가 배운 삼성으로 발음을 했어요. 니, 하오. 자, 니하오에서 니는요, 너, 당신이란 뜻이 됩니다. 하오는 한자를 보시면 조로자예요. 그래서 좋다란 뜻도 있고 안녕하다, 잘 지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니하오 붙이면 안녕하세요라고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발음을 하실 때 방금 말한 것처럼 니하오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말로 할 때 안녕하세요처럼 늘어져요. 안녕하세요처럼 짧게 얘기해볼까요? 니하오, 니하오.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니하오라고 인사를 하면요, 저도 반갑게 니하오라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 살펴볼까요? 우리가 영어에서도요, hello, hi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아침에 만났을 땐 특히 뭐라고 하나요? 굿모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중국어에서도 이렇게 아침에만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글자 보실까요? 두 번째, 짜오. 짜오. 아침 조자예요. 아침 조자 하나만으로도 아침이란 뜻이 있지만 보통은 두 글자를 만듭니다. 짜오상, 아침입니다. 짜오상. 뒤에 또 하오가 붙었네요. 早上好 하면은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네요. 이런 말이 됩니다. 아침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早上好 라는 인사를 듣거든요. 똑같이 早上好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냥 你好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기초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你好吗?我很好,你呢?还可以.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니하오 인사말을 방금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니하오마가 나왔어요. 자, 니하오마는 어떤 뜻이냐면요. 니, 당신이, 하오, 안녕하십니, 마가 이런 뜻이에요. 문장 끝에 마가 붙으면 뭐뭐 하십니까? 라고 의문문을 만드는 말이 돼요. 그러면 니하오랑 니하오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니하오 하면 그냥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말라면 니하오마는 당신이 정말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도 달라지겠죠? 첫 번째 대화 다시 보시면 니하오, 니하오 라고 똑같이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니하오마 당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할 때는 제가 잘 지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답할 때 워가 바로 저란 뜻이에요. 헌, 아주, 하오, 잘 지내요. 我很好, 저는 아주 잘 지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니하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땐 니하오 똑같이 하시고요. 니하오마를 들었을 땐 我很好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니너 라고 물어보죠. 니, 당신이라는 거 아시고요. 너가 새로 나왔어요. 너는 우리말로 하면 뭐뭐는요? 뭐뭐는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니, 너 연결하면 당신은요? 당신은 잘 지내셨나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대답입니다. 还可以. 还可以는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저 그래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니하오마 할 때 무조건 我很好만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래요. 我还可以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 배워봤고요. 다음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再见. 연결해서 再见. 再见은요, 한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再자는 다시 제자예요. 그 다음에 지엔자가 처음 보시는 글자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지엔은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견자와 같은 글자예요. 그렇지만 볼견자와 비교를 해보면 획수가 좀 줄었죠? 이렇게 중국에서는 한자를 쓸 때 획수가 너무 많은 걸 번잡하다고 생각해서요. 번체를 쓰지 않고 간단하게 줄인 간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在见에서 이 지엔자가 간체를 돼 있다는 걸 배웠고요. 자, 그러면 우리 헤어지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再见, 再见이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회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상황회화 익히기입니다. 한번 대화를 읽어볼까요? 你好,你好,你去哪儿?我去网吧,你呢?我去超市,再见,再见. 자, 처음 대화 보시면요. 니하오, 니하오 두 사람이 만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죠. 앞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줄 볼게요. 따라해봅시다. 니, 취, 날, 니, 당신이란 뜻이고요. 취는 한자를 보시면 갈, 거자예요. 그래서 역시 뜻도 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발음하실 때 q, u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어처럼 해서 추 하시거나 쿠 이런 분들 계신데요. 틀렸어요. 여기에서 중국어 발음은 취라고 하십니다. 가다, 취. 우리가 권투 선수들을 보면요. 권투 선수들 앞으로 나가기 전에 취취 이러고 나가죠.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취는 간다라는 뜻입니다. 니 취, 당신은 갑니다. 날, 날은 어디라는 뜻이에요. 니 취 날, 당신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네요. 그랬더니 대답이 我去, 나는 갑니다. 왕바에 간대요. 왕바는 우리 지금 도시에 많이 생겼죠? PC방을 말합니다. 我去网吧, 저는 PC방에 가요. 이렇게 你去哪儿? 이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나를 빼시고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가는 장소를 넣으시면 돼요. 我去网吧. 你呢? 당신은요? 앞에서 배운 표현이죠? 你呢? 당신은요? 我去超市. 我去 나는 갑니다. 超市는요. 超级市场 슈퍼마켓이란 뜻이에요. 超市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你去哪儿?我去超市 저는 슈퍼마켓에 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再见 안녕히 가세요. 再见 안녕히 가세요 라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딜 가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이 어디 가냐 물어보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꼭 이 사람이 정말 어디에 가는지, 어느 장소에 가는지가 궁금해서 그 장소를 물어보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처럼 그냥 인사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냥 길거리 할 때 어머 어디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하죠. 그렇게 그냥 안부를 묻거나 적절한 인사 표현처럼 아주 가볍게 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황회화를 다 배워봤습니다. 자, 중국어를 다져주는 해설 한마디. 이번에서는요, 앞에 배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본문 회화에서 我, 나, 你, 너, 당신 이런 표현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중국어에 있는 여러 가지 인칭 대명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我, 你, 他 연결해서 我, 你, 他 나, 너, 저 사람이란 뜻이 돼요. 자, 그런데 니에 보시면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닌, 닌이라고 하면요. 니, 당신을 부를 때 좀 더 마음을 더해서 좀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칭이에요. 나이 많으시는 부를 때 그냥 니 하지 마시고 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타에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 인변이 있는 타고요. 하나는 계집여변이 있는 타예요. 그래서 남자를 가리킬 때 타, 여자를 가리킬 때도 발음은 타 똑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단수를 다 배워봤고요.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들이라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我们, 我们이라고 합니다. 뒤에다가 먼을 붙이면 어떤 복수 형태가 돼요. 너희들, 당신들 해볼까요? 你们, 你们.
저 사람들 해볼게요. 他们 이것도 역시 손동작으로 익혀봐요. 두 사람이니까 我们 你们 他们 연결해서 我们你们他们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너한테 안녕하세요 할 때는 你好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 사람일 때, 두세 사람이 있을 때 너희들 안녕이라고 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你们, 너희들을 사용해서 你们好 라고 인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你好, 你好는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에요. 앞에서 你好吗?와의 차이점도 살펴봤는데요. 你好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이미 아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는 편하게 쓸 수 있고요. 你好吗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런 뜻이 되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你好吗는 좀 사용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사용하실 때는 你好吗보다는 你好 훨씬 쓸 일이 많으실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你去哪儿? 你, 당신은 去, 간다, 哪儿, 어디 가세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哪를 빼고 내가 원하는 장소를 넣으면 대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로, 안부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뜻으로 쓰였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你呢? 중국어에서 뭐뭐뭐뭐너는요, 뭐뭐는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你呢?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헤어지는 인사말이네요. 再见. 再见인데요. 발음하실 때 우리가 안녕이라고 한다고 해서 再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성 정확하게 지키셔서 再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짜이가 다시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내일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다시 제자 대신에 내일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돼요. 내일은 중국어로 明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자 明天见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 还可以 그저 그런대로 可以 괜찮다, 그럭저럭 잘 지낸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你好吗? 당신 잘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주 잘 지내면 我很好, 그저 그래요, 还可以 두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조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중국어에서 성조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약간 변화하는 성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인데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3 더하기 3은 2 더하기 3. 수학적으로는 해설이 안 됐지만 중국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 더하기 삼성은 이성 더하기 삼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你好 있죠? 짧게 말할 때 你好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니가 너무 기니까 니 이렇게 이성처럼 발음을 하는 거예요. 삼성이 두 개가 오면요.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처럼 발음을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很好, 아주 좋다, 아주 잘 지낸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이걸 역시 很好에서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줄여주세요. 很好, 很好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很, 니, 이성처럼 올라가죠? 자, 그런데 삼성과 삼성이 만날 때 이성, 삼성으로 변한다라는 규칙 외에도 삼성은 좀 여러 가지로 변해요. 왜냐면 니, 너무 길기 때문에 앞부분 반만 잘라서 얘기합니다. 니,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발음을 해요. 그래서 다른 예문들을, 단어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PC방 우리가 배운 단어네요. 왕빠가 아니라 왕. 내려갔다가 빠 바로 올라갑니다. 왕빠, 왕빠. 이렇게 삼성은 바닥을 친다, 꾹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 볼까요? 삼성 뒤에 이성이 올 때는 차오메이가 아니라 차오메이, 차오메이 이렇게 발음을 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 콜라라는 뜻이네요. 可乐가 아니라 可乐, 可乐라고 발음하세요. 네 번째, 아침, 오늘 배운 단어죠. 아침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할 때 배웠는데요. 早上이라고 길게 하지 마시고 早上,
早上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은 길게 뺀다는 느낌 빼고요. 밑에 꾹 누른다, 가장 낮은 소리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은 발음이 될 거예요. 자, 삼성의 변화까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날 때의 인사말, 헤어질 때의 인사말, 그리고 안부 묻기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인사 표현들이 있어요. 생생회화 표현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헤어질 때 짜이지엔 또는 내일 만나요, 밍티엔지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공손하게, 좀 더 정중하게 집에 왔던 손님을 보낼 때 아유 살펴가십시오, 천천히 가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만저우, 만 천천히 저 가세요. 만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도 니 취 나알도 아까 어디 가는지 물어보는 표현도 되고 안부 인사도 됐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식사하셨어요? 마치 그렇죠? 식사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말도 되지만 그냥 안부를 묻는 말도 되잖아요. 중국어에서 마찬가지예요. 니 吃饭了吗? 니 吃饭了吗? 라고 얘기합니다. 니, 당신은 吃饭이 밥을 먹는다예요. 러마,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 표현 볼까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냥 니하오만 하면은 뭔가 썰렁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유, 오래간만이에요 라고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好久不见. 반가운 감정을 실어서 好久不见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회화를 이쯤에서 다 배웠고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연습 문제 푸실 때는요. 먼저 강의를 듣지 마시고 혼자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듣기 평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총 떠 있어요. 저녁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녹음을 들어보면 早上好 라고 인사를 하네요. 早上好가 무슨 말이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아침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인사와 밤 서로 맞지 않으니까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문제도 같은 식으로 풀어보시고요. 듣기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는 그림이에요. 질문이 들립니다. 니하오. 이런 질문을 드리면 A, B, C, D 중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니하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똑같이 니하오라고 말하는 대답을 찾으시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말하기 평가입니다. 니 취哪儿? 누군가가 나에게 니 취哪儿? 이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옆에 있는 그림 단어를 참고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점 그림이 있네요. 서점은 중국어로 슈디엔이라고 합니다. 슈디엔. 나는 서점에 갑니다. 말해볼까요? 我去书店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나머지 연습 문제도 같은 식으로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에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두 사람이 만나서 早上好라고 대답을 하네요. 早上好라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똑같이 早上好라고 해도 되고 또는 你好라고 대답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말하기는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쓰기로 넘어가 볼게요. 쓰기도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PC방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PC방을 배웠어요. 뭐였죠? 왕바, 왕바라고 했었습니다. 앞에 있는 네모에는 왕이라는 글자 한번 써보시고요. 밑에 있는 바도 한번 발음 기호로 써보세요. 다음은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말하기입니다. 니하오라고 말하면 니하오라고 대답한다 쓰시고요. 뭐뭐뭐라고 물었더니 我很好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렇죠. 당신 잘 지내셨어요? 你好吗? 라고 물었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물어보니까 还可以라고 대답했어요. 그저 그래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렇죠. 你好吗? 또는 你呢? 당신은요? 이렇게 물었겠죠. 이 본문을 참고해서 꼭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읽기로 넘어갈게요. 매 과마다 1성, 2성, 3성, 4성과 결합하는 단어들을 예를 들어놨어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발음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성과 1성이 연결될 때는요. 길게 春天, 发音, 冬天, 交通 이런 식으로 발음하세요. 그래서 일성과 일성이 연결되면 둘 다 높고 길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녹음 많이 들으시고 연습해보세요. 두 번째, 일성과 이성의 결합입니다.
中国, 중국이란 뜻이네요. 帮忙, 欢迎, 加油. 네, 加油는 파이팅 이런 말이 돼요. 자, 일성과 삼성이 결합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包裹, 옆에 있는 소포 그림이에요. 钢笔, 修理, 喝水. 자, 삼성은 낮게 발음한다 항상 주의하시고요. 일성과 사성의 결합입니다. 鸡蛋, 옆에 있는 계란 그림이죠. 鸡蛋. 高兴, 吃饭. 吃饭은 방금 전에 배운 단어인데요. 你吃饭了吗? 당신 식사하셨나요? 할 때 吃饭이 밥을 먹다 라는 뜻이었죠. 다음 需要. 마지막으로 일성 뒤에 경성이 올 때는 경성은 짧고 가볍게 발음을 해주십니다. 知道, 衣服, 他们, 消息. 네, 여기까지 해서 읽기까지 마쳤습니다. 문법 100% 활용하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어의 기본 어순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의 수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수러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술어가 뭐냐에 따라서 문장을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중국어에서 我吃饭,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경우를 보면요. 서술어가 먹는다라는 동사죠. 이런 걸 동사 수러문이라고 합니다. 동사 수러문을 부정을 할 때는요. 吃饭, 동사 앞에다가 不, 아니 불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我不吃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사 뭐뭐 한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하다라는 형용사가 서술어 부분에 왔을 때 이런 것을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바쁘다 이런 게 형용사죠. 忙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아주 바빠요 라고 하려면 我很忙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반대말로 바꿔서요. 저는 안 바빠요 라고 할 때 헌을 빼시고 뿌를 넣으세요. 我不忙, 저는 안 바빠요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가 이렇게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어에서는 특이하게 명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날짜나 시간을 말할 때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现在3点, 现在지금은요 라는 주어고요. 3点, 3시. 3시라는 명사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现在3点, 지금은 3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今天3月29号, 今天, 오늘은 3月29号, 3월 29일 이라는 명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반대말로 만들 때는요. 지금은 3시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现在不3点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不是를 넣으셔야 돼요. 날짜도 마찬가지고요. 今天不是3月29号. 자, 예문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책을 차차차 배워나가시면서 뒤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 배운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입에 달고 읽으시고 발음하시고 녹음 듣고 따라 하시면서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니먼 싱쿨러 수고하셨고요. 再见!